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제가 다른 동영상에서 스탈린의 이 말을 전해드렸더니 많은 분들이 이거를 가지고 응용하시더라고요. 표를 던지는 사람은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고 표를 세는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그러므로 현재의 전자 투개표 방식은 거짓으로 점철된 투개표 방식일 수 있다. 유럽처럼 투표장에서 수개표를 해야 된다. 라는 것이 지난번에 결론이었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그 나치 시대에 유명한 그 언론 플레이의 대가였다는, 그래서 결국은 자살을 했지만 이 괴벨스라는 사람이 유명하잖아요. 이 사람의 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짓말은 처음에는 부정되고 그 다음에는 의심받지만 되풀이하면 모든 사람이 믿게 된다. 되풀이하면 모든 사람이 믿게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그런데 가령 예를 들어서 언론 방송의 힘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삼성이 언론 방송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엄청난 로비를 하고 돈을 뿌리고 해외 연수시키고 그랬던 것이죠. 그런데 비단 그 자본의 최강력한 힘인 삼성만 그랬던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거 때문에 제가 주장하는 바는 투표소 수개표를 공천 때부터 해야 된다. 실시해봐야지 그것이 이제 차츰 개선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해봐라. 그런 걸 제가 주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매크로법을 제정해야죠. 당연히 얼마나 부정 선거를 하고 있는 것이 이미 드러났죠. 특히 이제 베트남 같은 데선 삼성의 힘이 크기 때문에 가짜 계정 2,000개를 만들어가지고 작업을 했다고 드루킹도 말했잖아요. 그런 것뿐 아니라 매크로법을 반드시 제정해야지만 그 로봇을 이용한 그 조회수 조작이나 전자식 조작이 얼마나 쉽습니까? 그런 걸 방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명박이 만든 그 선거법들이 있었잖아요. 그거를 원상복귀해야 된다는 거죠. 이명박은 그 다음 박근혜한테 어쩜 정권을 넘겨주기 위해서 이렇게 선거법을 개정을 해서 공소시효라든가 그런 걸 마구 바꿔버렸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아울러서 그 선관위라는 것도 박정희 때 만든 것이랍니다. 그러니까 독재를 하기 위해서 만든 기관이라는 거죠. 다른 나라에는 선관위라는 것이 없다고 그럽니다. 선진국에는. 그냥 정당끼리 약속하고 그것대로 선거를 치르면 된다는 거죠. 간단한 일을 왜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조직인 선관위를 만들었냐 하는 것에 의심을 가져야만 한다는 시점에 와 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지지율 조사인데요.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이 부분을 말씀했지만 허위 지지율 조사를 아예 발표하지 않는 것도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되풀이해서 그 지지율 조사 결과를 언론 방송에 뿌리면 모든 사람이 믿게 된다고 괴벨스가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괴벨스가 생각하는 거 반대로 하면 민주선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말이죠. 이 현재 좌파 독재라는 말을 막 하더라고요. 근데 이명박이 좌파였습니까? 박근혜가 좌파였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좌우익에 상관없는 겁니다. 민주선거를 회복하자라는 점에서 이 네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보수 쪽에서도 이걸 강력히 주장을 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오히려 주장 안 하는 게 더 이상하죠. 그래서 이거는 좌우의 문제를 떠나서 민주 선거 제도를 되찾기 위해서 이건 주장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근데 이명박이 선거에서 이긴 것을 보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아니면 그 팀이 기획팀이 굉장히 유사하게 비슷하게 많이 따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2012년 문캠프 외곽 조직이라는 것, 담쟁이 포럼 이런 거요. 그거 만들 때도 이것이 이명박 때의 외곽 조직 만든 무슨 포럼이라고 그랬다고 그러고 또 박근혜 때도 외곽 조직이 있었잖아요. 서강 포럼인가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런 것과 유사하게 같은 형태로 선거 조직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문제시 삼는 건요. 죄송합니다. 지지율 조사 발표를 하는 게 언론사잖아요. 그리고 정치 기사를 적당히 삐뚤어가지고 어떤 거는 넣고 말고 이런 걸 결정하는 게 언론 미디어잖아요. 그런데 외곽 조직에, 캠프 외곽 조직에 이렇게 언론사뿐 아니라 방송위원회 상임위원, 언론재단 이사장 빵빵한 사람들이죠. 또 방송문화진흥회가 얼마나 빵빵하겠습니까? 이사급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즉 공정한 선거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외곽 조직들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비단 문재인 캠프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박근혜 때도 이명박 때도 있었던 일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단지 문재인 때는 언론인을 좀 더 넣었다는 그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분들이 영향력 행사가 보통 강한 게 아니었어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저는 이재명 지사의 기사를 그 전에 다룬 것을 계속 이렇게 보는데 포탈에 보더라도 이재명에 대한 기사를 좋게 쓰는 게 없고 대부분 굉장히 마녀사냥에 동참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가 굉장히 궁금했었거든요. 물론 뭐 중앙일보나 세계일보 그런 데서는 서로 꿍짝이 맞아서 지금 문재인 정부를 밀어주겠다라는 것이 있어서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어떻게 한겨레나 한국일보, 동아일보, 뭐 경인일보, 국민일보, 서울신문, 편집국장이면 상당한 거죠. 그리고 한국에는 인적 네트워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국장이나 부사장 정도 되면 엄청난 힘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아예 이 분들 중에서 기자 출신으로 민주당 공천 신청자 속에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언론 관련자가 2012년 민주당 공천 신청자 중에서요. 뭐 이분들이 선출이 됐는지 안 됐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이런 구조를 보면 지금 현재 좌우의 문제가 아닙니다. 공정한 민주 선거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이유는 제가 말했듯이 뭡니까? 투표소 수개표 안 하고 매크로법 제정도 안 하고 이명박 때 만든 선거법을 그대로 쓰고 있고 허위 지지율 조사를 언론방송에서 발표를 하고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괴벨스가 말한 것처럼 거짓말은 처음에는 부정되고 의심을 받지만 되풀이를 계속하는 게 언론 방송 기관이라는 거예요. 물론 거기 종사자들은 어떻게 하면 자기 직장을 지킬까, 자기 직업을 보수할까 이런 개인적인 안의한 그런 생각에서 일을 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 사회가 더 나은 사회로 가려면 이건 좌우의 그런 차이를 넘어선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수세라고 하는 쪽에서 뭐 좌파 독재라는 말을 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서로 같이 독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언론 방송을 이렇게 쥐고 있는데 그게 독재가 아니라고 어떻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재명 지사에 대한 마녀 사냥이 총체적으로 너무 컸고
뭐 무죄 판결이 2심에서 났다고 하지만 정치 재판인 이 재판이 끝날 때까지는 원칙적으로는 또 현실적으로는 지지층에서 원팀으로 가는 건 불가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켜보고 있으면서 계속 뭐 이재명 지사님이 잘하는 거는 알리고 1인 시위로 그동안에 마녀사냥 당한 것을 올바르게 되돌려 놓고 뭐 이런 작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